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직접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면서 야당과 더욱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총선 패배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브리핑실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임명하는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신임 비서실장이 임명된 건 이관섭 비서실장이 총선 패배 직후 사의를 표명한 지 11일 만입니다. 정 비서실장은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중진으로 청와대 정무수석과 옛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이 때문에 정무감각과 인맥, 경륜을 두루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정 비서실장이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을 돕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보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소통하시고 통섭하시고 또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 국민, 국회와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놓고 양측이 실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두 번째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체제 등 당 수습책을 논의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놓고 양측이 실무 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만나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라면서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안정을 위한 대화를 하겠다고 오늘 밝힌 가운데 이번 회담에선 이 대표가 강조해온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 등이 의제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합당을 의결하고 다음 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기존 거부권 발의 법안이 재발이 될 경우 수용하라는 등의 10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고 개혁신당은 이번 회담이 정치적 대화만으로 점철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2차 당선인 총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총회에선 차기 지도체제를 어떤 형식으로 꾸릴지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은 관리형 비대위가 아닌 혁신 비대위로의 전환과 당대표 선거 방식을 국민 50대 당원 50 비율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요청문을 당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2호기 발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당장 발사가 임박하지는 않았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발사 시기를 언제라고 예단하긴 어렵고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흘 전 발표한 의대 정원 조정안에 대해서 의료계 동참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료계가 원전 재검토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중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정혜주 기자입니다. 각 대학이 내년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선발 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데 대해 정부는 의료 현장 갈등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1년 유예나 증원 규모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이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제안을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이 이번 주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자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특위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 등 각계와 1대1 대화를 언제든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도 오는 25일부터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오늘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증원 계획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이탈할 걸로 보이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들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전향적 조치를, 의료계에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감사 내용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 5급 직원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기업 감사 서류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감사원 직원을 지난 1월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5급 공무원 A씨는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공기업은 발전소 부품 조달 시 공개 입찰 규정을 어기고 비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어 감사원에 적발됐는데 이후 감사원은 해당 부품의 성능도 검증에 나서 기준 미달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업체는 성능엔 문제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내부 감찰을 벌여 당시 감사에 참여한 감사원 직원 A씨가 성능 시험 결과를 조작한 걸 적발했습니다. A씨가 비업체 부품에 이상이 없다는 시험기관 성적서를 발급받고도 감사원은 기준 미달로 측정됐다고 거짓 보고했다는 게 감사원 감찰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A씨가 증거 서류를 은폐 조작해 허위 감사 결과를 도출하게 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부품 납품업체인 B사는 당시 조작된 서류로 인한 감사 결과로 다른 입찰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를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김 전 청장과 해경 전 장비기획과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에서 2021년 해양경찰청장 재직 시절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실무자였던 A씨는 업체로부터 약 2,4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재보복 공격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다시 관심은 이스라엘이 가자 최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강행하냐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방 언론들은 이란 방공망 훼손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며칠 내로 하마스를 군사적, 정치적으로 압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모든 인질 석방 제안을 거절했다며 현지 시각 21일 유대민족 명절인 6월절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ננחית עליו מכות נוספות וכואבות, וזה יקרה בקרוב. 이 발언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개시를 의미하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동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맞대응성 보복 주고받기는 일단은 소강 상태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군 주요 간부들을 만나 격려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재반격 대응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مسئله اول ظهور قدرت اراده ملت ایران و نیروهای نظامی ایران در یک عرصه مهم بین‌المللی است. این مهم.
한편 서방 언론들은 지난 19일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 이스파한 군사기지의 방공 시스템 일부가 훼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동원한 무기가 이란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이란의 방공망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공격에 사용된 무기와 피해 정도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 팔레스타인 정회원국 가입안에 찬성표를 던진 우리나라 등 12개 국가의 대사들을 초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도 42년을 기다린 끝에 유엔 가입이 이뤄졌다며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 열망을 잘 이해하는 국가로서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 18일 유엔 안보리는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을 권고하는 안보리 결의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이달 들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현황 자료를 보면 이달 들어 그제까지 수출액은 3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43%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최근 두 달 연속 줄어든 승용차도 12.8% 늘며 증가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기간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한 385억 달러로 집계돼 무역 수지는 26억 4,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대부분, 제주도엔 모레까지 5에서 30, 충청과 호남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강원 영동 지역은 오후에,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부산이 1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광주 21도, 부산이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3, 4m로 높게 일겠고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금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